새벽 3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새벽 3시, 평양의 겨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눈 덮인 골목을 비추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오래된 아파트 벽을 스쳐 지나갑니다. 창틀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아주 조금씩 흔듭니다. 방 안에는 작은 램프 하나만 켜져 있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지만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낮은 목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평범한 밤의 소리들입니다. 그때 조용한 새벽을 깨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의 웃음소리가 멈춥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등을 돌려 창문을 확인합니다. 커튼 사이로 바깥을 살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표정만으로도 평소와 다른 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며칠 전 옆집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던 일이 아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어른들은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집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조금 빨리 했을 뿐입니다. 아이는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어떤 것은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아무도 먼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집니다. 북한을 떠난 여러 탈북민들은 인터뷰에서 비슷한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들려오는 노크 소리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전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조심하며 살아갔다고 증언합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유난히 느리게 느껴집니다. 손을 문고리에 올리지만 쉽게 돌리지 못합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쇠의 감촉만이 선명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문객일 수도 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북한 사회를 연구한 학자들과 탈북민들의 공개 증언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긴장감의 한 모습입니다. 북한에는 국가의 안전과 체제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존재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기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보위성, 과거의 국가안전보위부입니다. 시기에 따라 이름과 조직은 바뀌었지만 국가안전과 방첩, 체제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온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은 보위부라는 이름을 들으면 먼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누군가 찾아오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영향은 언제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사람은 위험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두려움을 배웁니다. 가족에게서 들은 이야기, 이웃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 직장에서 들리는 소문,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위기는 사람들의 행동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농담의 수위를 스스로 조절했습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도 주변을 먼저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하는 증언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어떤 말은 삼켜졌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정치에 관한 것만큼은 되도록 말을 아꼈다고 회상하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자기검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누군가 직접 막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은 두려움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한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잘 다녀오는 것,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것, 내일도 평범하게 출근하는 것. 그 소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말을 줄이고 표정을 감추고 위험해 보이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문 앞.
아버지의 손이 마침내 문고리를 돌립니다. 문이 열리는 그 짧은 틈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보위부는 어떤 조직이었기에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이런 긴장감을 주었다고 전해질까요?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정말 누가 서 있었을까요? 그 답은 단순히 체포나 조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보위부가 맡았던 역할과 북한 사회의 통제 구조를 함께 살펴볼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문 뒤에 누가 서 있었는지를 당장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도대체 그 이름 하나가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조직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보위성, 그리고 그 전신인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 체제 내에서 방첩과 국가안전, 정치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안이나 형사사건을 다루는 인민보안성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인민보안성이 일상적인 질서와 범죄를 다룬다면 보위성은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사안을 다룹니다. 정치적 발언, 외부 정보 접촉, 조직적인 이탈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보위성이 주목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통제는 제복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방식보다 훨씬 조용하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통제의 중심에는 조직 생활이라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이라는 최소 단위의 조직에 속해 생활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인민반을 이룹니다. 그 안에는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누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지, 누구의 집에 낯선 사람이 다녀갔는지, 이런 정보는 특별한 감시 장비 없이도 이웃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됐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런 구조를 두고 감시가 특정 기관만의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든 분위기였다고 표현합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동을 조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수평적 감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국가가 모든 사람을 직접 감시하는 대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보위부라는 이름은 특별한 무게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조사하거나 데려가는 일이 자주 벌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 가능성 자체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탈북민은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말조심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웠다고 회상했습니다. 부모가 무섭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증언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온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컸다고 전합니다. 이런 인식은 북한 사회 특유의 연좌제적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인식, 그것이 사람들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념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그토록 크게 들렸던 이유는 단순히 그 순간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동안 쌓여온 모든 불안과 소문, 그리고 스스로 다져온 조심스러움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새벽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가족은 그 이후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됐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생활 총화와 상호감시, 문화 속에서 일상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